불러주셔서 작년에 오고 올해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인사드리다가 조세호 씨가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너 왜 결혼식 안 갔니? 불러줘야가지요. 그렇게 생각이 나서. 다시 걷는 길, 함께 걷는 길이란 주제로 오늘 함께 합니다. 자리하시는 동안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오신 분들 잠시 소개해드리고 인사 잠깐 청하고 말씀 잠깐 듣고 바로 톡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암 생존자 두 분과 의료진을 대표해서 한 분 또 모시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1시간 남짓 얘기를 나눠보고 그 이어서 암 생존자분들로 구성된 우리 항공무용팀이 있어요. 1기 새봄의 축하 공연 보고 뭐니 해도 이제 토크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다리시는 경품 추첨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번호는 다 받으셨죠? 들어올 때 입장하실 때 꼭 잘 갖고 계시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벌써 6회째를 맞이했고요. 1부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치료 과정에 대한 경험들 또 의료진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 듣는 순서고요. 2부에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음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의 최의수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박명규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서지현 간호부장님이십니다. 진경희 약제부장님 오셨습니다. 노인센터의 정태두 센터장님, 우리 정태두 센터장님도 암 생존자세요. 네. 바로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 최의수 소장님의 인사 말씀 간단히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 소장 최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크 콘서트는 우리 암센터에서 하는 실내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어쩌면 올해 행사의 이제 가장 큰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암센터 소장이 되고 생존자 통합지센터장을 이제 맡게 됐었는데 그때 아마 5회째 제가 인사할 때는 사실 익숙하지 않죠. 다들 익숙하지 않았고 참석하신 분 또 행사 진행하시는 분하고 다 초면이라서 사실 좀 어색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같이 달려온 관계로 친근해졌고 또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1, 2, 3, 4회는 참석을 못했어요. 안 불러주신 건 아닌데 제가 진료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4회, 5회, 6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11월 11일이 저한테는 빼빼로데이 말고는 찾기 없었고 제 친구 생일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이제 11월 11일은 매년 이제 토크 콘서트 하는 날이라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알람이 뜹니다. 어쨌든 제가 25년 동안 종양내과 진료를 하면서 보통 저희가 치료를 액티브하게 할 때는 환자분하고 많이 상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검사만 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사실 진료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잘 없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많이 보살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가 생존자 통합지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사실 그 행사에서 참석하시는 여러 환우들을 보면 우리 진료실에서 뵙던 얼굴과 표정이 너무 달라요. 환하게 웃으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 또 거기에 만족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할 때는 가족분들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중심에서 좀 벗어나게 되고 또 병원 내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합 생존자
지지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스테이지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도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하고요.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의수 소장님이셨고요. 그래도 아까 와가지고 미리 섭외를 받았습니다. 내년 11월 11일 빼놓으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이곳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제는 일상으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를 하셨죠. 암 생존자를 대표해서 박순조님 말씀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운데 서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무대에서 인사를 하게 된 유방암 경험자 박순조입니다. 며칠 전 축사를 부탁받고 암 환자 대표로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부담도 되고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센터 선생님들의 응원을 북돋우는 말들과 우리 환우들의 응원 속에 용기를 가지고 이 축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축사를 종이에 적어서 읽으면서 전할까 합니다. 먼저 매년 암 생존자를 위하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주고 계신 대구 경북 건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암 치료 후 건강한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토크 콘서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암을 이겨내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암 치료가 끝난 지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감과 불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생각하며 걱정되던 시기에 암 생존자 센터에서 기획한 산림치유 연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과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경험처럼 다시금 삶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료진 분들과 가족, 친구 등 함께 걸어주는 여러분들의 손길과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암 생존자들은 치료 이후의 삶에서도 일상과 사회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암 생존자의 의료인이 함께 한다는 토크 콘서트의 슬로건처럼 오늘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기획되고 사회로 확산되어 암 생존자가 환자가 아닌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다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조님의 축사 청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실 때 계속 뒤에서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숨을 쉬고 하시는지 긴장이 되셔가지고 빨리 읽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냥 엄청 달리셨어요. 아이고 저러다가 숨 넘어가면 안 되는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겨내시고 건강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신 분의 말씀도 청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다짐을 담아서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의자 위에 걸쳐놨던 그 슬로건 타월 다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세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지만 핑크색에는 암 예방에서 치료 후 관리까지라고 적혀 있고요. 노란색 슬로건 타월에는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신호를 드리면 활짝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념 촬영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톡 콘서트를 시작할 건데 그 톡 콘서트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그 말씀해 주실 패널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이분도 암 생존자세요. 이겨내시고 지금 또 열심히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문태진 님의 노래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토록 짧은 순간이 그리움을 남길 줄이야. 예전에 알았더라면 보내지는 않았을 거야. 그 고운 눈매에 스치던 그날의 슬픈 미소가 외로운 달빛 되어 내 곁에서 머물고 있네. 밤이면 밤마다 창가에 홀로 피어나 아침 햇살에 사라져가니 밤이면 돌이고 당신은 언제나 슬픈 운명에 피어난 유리꽃 아침 햇살에 사라져가니 한 조각 유리꽃 당신은 언제나 슬픈 운명에 피어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태진 님이셨어요. 자리로 바로 모시겠고 오늘 저 토크에 함께 해주실 두 분 더 계시거든요. 같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천천히 나오시 인사 한번 하고 같이 앉으시죠. 자, 차렷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천천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걷는 길, 함께 걷는 길 여섯 번째 맞이하는 톡 콘서트 이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 일단 한 분 한 분 잠깐 인사를 듣고 본인 소개를 하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태진 선생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1954년생입니다.
대구에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문태진이고요. 그리고 대한중석에 입사해가지고 지금의 현재 대구택인데요. 거기서 34년 근무 후 그다음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권남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의 엄마로 22년 동안 전업주부였다가 올해 4월에 정규직 간호사로 사회에 복귀한 유방암 생존자 권남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김경식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식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약 20년 차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도 세 아이 아빠입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될 것들이요. 아마 지금 이 공간에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 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답을 얻어봅니다만 사실 이게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암 생존자로서 두 분의 어찌 보면 이 암과 관련된 두 분의 선배님과 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함께 정말 답답했던 것들 한번 하나씩 매듭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문태진님과 권남희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그 암 치료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예를 들어서 진단 시기라든지 치료 방법, 회복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태진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중에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왜냐면 코 쪽에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결과가 비강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수술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 30회와 항암 치료 5회를 거쳐서 치료를 병영해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치료할 적에 참 이제 음식을 먹다 하니까 음식이 진짜 안 돼가지고 못 먹겠대요. 항암 치료 당시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숫가루 하고 귀케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음료수 종류를 해서 한 일주일 동안 버텼습니다. 버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이 살살 들어오기에 좋은 음식으로 이제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 제가 그 선정해가지고 그 체력을 조금 단련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몸이 너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치는 동안에 또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극복하는 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또 추가되는 질문이 있으니까 세세한 건 그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님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2009년에 건강검진으로 유방 선종을 발견하게 되었고 추적 관찰 중에 21년 7월에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프거나 만져지는 것이 없는 상태여서 수술하면 된다고 해서 믿고 따르며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8월에 이지연 교수님에게 유방 부분 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준석 교수님에게 유방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침륜성 유관암 1A기였고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됐어서 방사선 치료 22회차를 11월에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루프린 주사 5년과 타목시펜 복용 10년을 처방받아서 치료 중이고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또 대구 경북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잃어버렸던 저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게 뭐 일기가 됐든 어찌가 됐든 초기 그걸 떠나서 암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사자의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앞에 두 분은 어찌됐건 그걸 강건하게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상황이고, 또 지금 객석에 보니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보이고 가족분들도 보이는데, 그러한 심리적인 뭐 예를 들어 불안, 두려움, 걱정, 오만 가지 이런 이 생각이 가지고 오는 힘듦,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문태진님 먼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진짜 처음에는 제가 사실 제가 이 암에 판정받기 전에 네, 저의 이제 동생이 암에 걸렸었어요. 동생분이. 네. 아, 그러다가 동생이 결국은 이제 저 세상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지켜봤다가 네. 저도 역시 암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암을 꼭 이겨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 동생은 사실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암 치료 과정에서 보니까 음식을 확 중요하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먹기가 참 곤란해도 꼭 삼시세끼를 찾아 먹지는 못해도 제가 이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거, 평소에 많이 먹던 거, 좋아하던 거, 그걸 골라서 많이 찾아 먹었습니다. 우리 권나미님은요? 네, 저는 집중 치료가 끝나고 이제 루프린 주사를 4주 간격으로 루프린 주사를 맞고 타모ක්시펜을 하루 2번씩 복용하면서 약물 부작용인 폐경 증상으로 인한 열감이 있었고 불면증, 불안,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암 생존자 토감 지지센터에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고 힘들었었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신나게 운동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암센터에 가는 발걸음이 정말 즐거워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암센터에 오면은 같은 경험을 한 암 환우들이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되었고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해서 이제 그런 제가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다양한 그런 우리 지지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이겨낸 경우도 있고, 특히 또 문채진 선생님은 스스로 또 체력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셨고 이런 과정들이 보이는데, 우리 저 김경식 교수님, 예. 보통 암 환자분들이 겪는 이런 다양한 심리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암 환자분들이 치료 중이나 치료 이후에 겪으시는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좀 다양하죠. 개인적인 차이도 좀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것들, 공통적인 것들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우울한 이런 감정입니다. 암 진단 자체가 이제 상실감이라든지 상당히 절망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어떤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삶의 활력이라든지 뭐 재미라든지 이런 즐거움들이 많이 상실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한테 혹시나 내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감정은 이제 불안한 이런 감정입니다. 예. 이제 수술 및 여러 치료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도 있을 수 있고요. 치료에 대한 어떤 불안, 또 치료가 끝나더라도 통증이 사소하더라도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증상이 생기더라도 악화된 거 아니야? 뭐 이거 좀 또 재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이런 감정들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어려움은 이제 불면증, 수면 장애죠. 뭐 불안이나 우울한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통증이라든지 치료의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나 또 중간에 자꾸 깬다든지 또 이런 어려움들이 불면증들이 찾아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흉터라든지 실제로 이제 머리가 빠지는 탈모 증상이라든지 체중이 변화되는 거, 피부색이 이제 변화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외모의 변화로서 이제 자신감을 잃거나 대인관계를 좀 꺼려지는 이런 면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암 치료의 수능도 자체를 좀 낮추고요. 또 치료적인 결과의 예후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속이 되거나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방해가 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통합지지센터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상담기관을 좀 찾아가 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 혼자 견뎌내야지 참으면 되겠지라고 그냥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뭐 간다고 해결될까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꼭 찾아오시고 사실 이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수면 장애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죠. 하지만 암 환자의 입장에서 또 이런 증상을 겪게 되면 더 힘들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김경식 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겨내시고 지금은 나름의 또 가수로서 간호사로서 일토록 새로운 일토록 가셨거나 또 돌아온 경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힘이 됐던 뭐 생각, 행동 이런 거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 권남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과거 안과병원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암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우울감도 생기고 하면서 간호사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했었는데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체력도 키우고 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후 3년 만인 작년 8월에 하루 2시간짜리 유치원 통학 동승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5시간짜리 돌봄교사, 유치원 돌봄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체력이 좀 좋아졌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이제 정규직 간호사로 지금은 안과병원 눈 주사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않았고 네, 작은 일부터 천천히 조금씩 시작한 것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시간부터 출발해서 5시간 지금 이제 정규직까지 자기를 계속 그렇게 뭐라 그럴까 연마해 왔네요. 아유 되겠구나 용기를 얻으신 거고 우리 문태진님은요? 저는 처음에는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왜냐면 네. 암이라는 걸 처음에 느끼는 게 이게 암이었구나. 이걸 가지고 암이라 하나? 이걸 처음에 제가 이 병을 앓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냐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의 동료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많은 격려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군다나 노래를 시작해갖고, 노래를 하다가 도중에 있어갖고, 언젠가 내가 다시 무대에서 서야 되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치료 기간에도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노래 연습도 하고, 병실에서 참 그러게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몸이 조금씩 이제 호전이 되는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노력한 결과가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못합니다만 병실에서도 노래 연습을 하셨다고? 네, 속으로 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가수로서 이제 가사 암기 같은 거 한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러니까 혼자 스물스물 했는데도 듣더니 뭐 노래는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시끄럽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노래로 제가 하여튼 많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뭐 자기를 좀 연마해서 정규직까지 오셨고 계속 해왔던 노래를 계속 부르시면서 또 이겨내셨고 우리 김경식 원장님 암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이겨내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일을 해도 되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게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담당 의사님들 어떤 상담을 주고 받아야 되나 이게? 그렇죠. 암 치료를 마치고 다시 이제 일을 해도 될까 상당히 좀 고민되죠. 네네. 고민돼서 뭐 저는 담당 주치의한테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일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나의 건강 상태하고 신체 능력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제 적절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실제로 뭐 지속적인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는 어떤 와중이라면 부작용이 다른 게 있다든지
실제로 통증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증이 지속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인지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치료 중에 조금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같은 것들이 약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떨어지는 면도 있고 뭐 많이 느끼지만 우울하다든지 또 불안하다든지 이런 불면 증상들 때문에도 이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일제 근무부터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유연근무 같은 것들로 먼저 웜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는 유방암 환자분도 수술 이후에 치료하시고 나서 재택근무 먼저 하시고 네네. 네, 한동안 하시다가 이제 유연근무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셨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확실히 좀 복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응을 잘하셨고 또 지금도 일을 잘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를 봐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암을 추적 관리,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조정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암을 치료한 이후에도 이제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의 반응이라든지 또 부작용 같은 것도 또 고려하셔서 일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쉬세요. 무리하면 재발해요.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무리하면 재발돼.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하면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의 저하가 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겠다. 다시 일하면 재발할 수 그렇진 있어. 않습니다. 다시 그렇진 일을 않아요. 하는 네. 것은 재발과는 관계는 없고요. 네네. 잘 영위하시고 일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시면 오히려 삶의 기쁨과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저 권남희님처럼 2시간 해보고 5시간 해보고 그 자체가 또 나름대로 자기 에너지가 된 거잖아요. 할 수 있겠다는 그렇죠. 마음. 그리고 또 문태진님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시면서 어떤 그런 활력을 되찾으신 거고. 예. 그럼 결론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여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전문의와 상담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적정선에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은 하셔도 된다. 네. 용기를 내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터로 복귀한 후에는 역시 그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지금 또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나름 실천하고 계신 그런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문태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제 인생으로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노래를 지금 많이 열중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궁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지금 뭐 나이는 많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활력을 좀 하려고 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이런 노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다른 동료들보다 좀 많은 그 노래에 대한 집착이 엄청 큽니다, 제가. 네. 그래갖고 그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제가 그 노래에 대한 신념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노래를 이제 하면 노래를 암기를 하려면 그 노래 가사 하나를 갖다가 코팅을 다 해가지고 네. 차에 가면서 가서 꼽아놓고 네. 노래 연습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가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드물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은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적에 이 노래로 인해 갖고 내가 이렇게 그 인생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 갖고 살지 않나.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위 사람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다행히.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시작을 잘했다. 뒤늦게나마 그래갖고 노래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따로 운동하시는 건 있습니까? 운동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죠. 뭐 체력적으로 뭐 이래 뭐 심한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네. 네. 기본적이라 하시면 기본적인 건 운동은 이제 걷기나 걷는 거. 네. 고른 거 네, 그런 정도의 수준. 보통 얼마나 걸으세요? 걸을 때는 제가 상동교에서부터요. 예. 예, 제가
희망교 어디죠? 그 상동교, 아니, 중동교, 수동교 희망교, 밑에. 대봉교. 대병교까지 대봉교, 예. 왕복을 합니다. 예. 제가 교통방송 라디오를 12년 해가지고요. 길 이름하고 다리 이름 다 외웁니다. 네. 대봉교까지 네, 걸으신다. 대병교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은 타지 분들은 그 다리가 어느 다리인지 모르니까 거리로 보면 왕복하시면 한 5, 6km 나오나요? 네, 그 정도는 되죠. 그 정도 나오죠. 네네. 예, 역시 교통방송. 네. 그렇게 이제 걷는다는 거. 사실 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이들 걷는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걸어야 되지? 이거는 저분은 이만큼 걸었더라. 자꾸 거기만 빗대지 마시고 내 체력 여하에 따라서 더 걸으셔도 되고 걷다가 쉬다가 또 걸어도 되고 하니까 부지런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나미님은 어떤 또? 네, 저는 이제 건강해지는 습관을 위한 루틴으로는 식사는 매일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서 소식을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을 아직까지 챙기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한 그릇 음식을 만들어서 챙겨주면서 저도 챙겨 먹고 있고, 점심에는 이제 직장 구내 식당에서 과식하지 않게 조금 소식하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직장 휴게실에서 한 10분 정도라도 낮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평균 한 7시간 정도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주 3회 정도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주 3회 정도 할 때 한 5에서 6km 정도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대구 마라톤 대회 처음으로 참가해서 10km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있을 대구 마라톤 대회 신청을 해놨고,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기록 단축을 위해서 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5도 못 뛰어요. 5km도 못 뛰어요. 호드는 멀쩡한데 제가 장거리가 약하거든요. 걸어가라면 걸어가는데 뛰라면 못 뛰어요. 내년에 대구 마라톤에 신청하셨고. 네, 네. 그래서 봄에 영남일보도 하프 마라톤 하잖아요. 네, 거기는 거기도 하세요. 해보고 싶었는데. 네, 왜냐면 이제 그 사회를 내가 보거든. 그러시구나. 직장 복귀하면서 그거를 딱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다음에는 네. 이제 마라톤 대회 있으면은 다 나중에 신청해 오시거든 내가 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멘트 한번 날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셨어요. 병을 이기는 제일 첫 방어 기제는 여러분의 체력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걸으시고 뛰시고 자기 관리 이렇게 하시는데 그 더하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해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나니까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경식 교수님, 암 환자분들 또는 생존자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랄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직장 복귀를 앞둔 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상당히 좀 불안감도 클 텐데요. 다시 직장 생활에 이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지 않는 겁니다. 좀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너무 높지 않게, 달리 말하면 내가 이제 치료 전에, 암에 걸리기 전에 나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좀 약간 낮춰서 나를 좀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완벽하게 그때로 돌아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내가 일을 잘 해내야지, 이런 어떤 부담감에서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이 이제 힘들거나 또는 이런 어떤 큰 요청 사항이라든지 좀 부담이 되는 요청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좀 거절하거나 좀 반려하는 이런 어떤 자세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덥석 내가 일할 수 있겠다는 그냥 마음만 앞서서 체력적인 거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는 않은 채로 그냥 일을 막 하려고 하면 진짜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나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보고 일을 좀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과 직장에 모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식적으로 중간에 좀 휴식을 취하신다든지 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런 좀 짬을 내셔서 본인을 돌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요. 이건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걱정보다는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몰입하시고 또 그런 삶에 있어서 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하시고 예를 들면 하루를 마칠 때 뭐 간단하게 이제 내가 오늘 좋았던 일 또는 뭐 잘해냈던 일 같은 것들을 적어본다든지 일기 형식으로 감사했던 일을 좀 적어본다든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는 하루를 좀 사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새로 복귀하는 것은 이제 암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하시고 천천히 그리고 좀 꾸준하게 나아가시기를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의 핵심은 이제 그거네요. 맨 앞에 좀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맞습니다. 예, 네. 왕년의 내가. 네. 이거는 뭐 암 치료를 받고 이전 이후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저기 유치원 애들 체육대회나 초등학교 애들 체육대회 엄마 아빠 달리기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옛날에 좀 뛰었는데라는 욕심에 냅다 뛰다가 그대로 다 자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갖고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혼자만 다져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권나미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복귀를 준비하면서 치료 후에 복귀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뭐 기관이나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여기 대구 경북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하고 난 후 방사선 거기서 여기 암센터를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알게 되어서 1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운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미술 치료, 여러 가지 조금 간단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여성 암 생존자 장기 프로그램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운동을 하면서 정말 체력이 좋아졌고요.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어서 체력이 실질적으로 증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식생활 영양 상담도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식단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서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제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라인 댄스하고 하모니 합창단에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 이음 콘서트 축하 공연에도 제가 직접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감을 정말 많이 얻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제가 여기 암센터에 정말 저는 너무 잘 왔다 생각하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오. 네, 박수가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식단 조절이 참 쉽지가 않은데, 문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김경식 원장님, 왜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는 건 그렇게 맛있을까요? 저만 그러나요?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고 네. 의사 선생님을 따라하면 안 된다. 의사들도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거든요. 네. 그렇답니다. 말씀만 따라하시고 행동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식단 관리 쉽지가 않아요. 우리 문태진 선생님은 어떤 기관에 또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으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우리 최희수 교수님이 네, 권장하는 바는 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건의해갖고 나왔는데, 참 나와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가정에서 참 우리 경북대 치국병원에 있는 관계자분께 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정성으로 치료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제 몸이 건강한 상태가 돼가지고 가수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가수 활동하면서 무대에서 갖고 노래할 때 너무 고마워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참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참 우리나라 의술도 대단히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셔갖고 얼마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김경식 원장님 혹시 앞에 그 재발과 관련된 내용 뭐 말씀 좀 덜 하신 게 있으시면 아니 괜찮습니다. 몇 장 넘어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여기 이 공간 안에 가족분들도 오셨고 지인분들도 와 계시잖아요.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생존자분들 주변에 이런 동료들이나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말과 행동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함께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동료들이 어떤 태도로 이제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제 네. 다시 적응하고 그 직장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제 일상으로 이제 복귀는 돕되 이제 특별하게 환자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를 그냥 아팠던 사람, 뭐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아닌 그냥 뭐 정상적인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편안하게 업무적인 이런 관련된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뭐 또 해가 될 수 있는 말 몇 가지 하고 이거는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이런 말들 몇 가지 예시를 좀 드려볼까요? 네. 뭐 이거는 뭐 흔히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암을 이기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 환자한테 암을 꼭 이겨야 된다라는 약간 네, 어떤 압력적인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네, 말로 되어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나름은 격려한다고 한 건. 그렇죠. 네, 네. 근데 부담이 되죠. 내가 이겨내야 돼.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재발한 건 아니에요? 들으면 섬뜩하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좀 검증되지 않은 정보라든지 또는 뭐 확인되지 않는 이런 조언들 예를 들면 뭘 먹고 나왔대요. 어딜 가보세요. 이런 말들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그렇죠. 예, 카더라 통신. 위험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은 하진 않을지 싶은데 아이고 휴가 잘 다녀오셨네요. 네. 아유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 걸릴 것 같아요.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뭐 답답하거나 짜증나면 암 걸린단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옆에 암 환자가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네, 미안합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죠. 개념 없는 말이네요. 네. 상당히 좀 무시하거나 경이 여긴 말이죠. 네. 그런 얘기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움이 되는 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뭐 기본적인 그런 인사들 뭐 환영합니다. 복귀하셔서 너무 좋네요. 같이 일하니까 정말 좋아요. 이런 말들 너무 따뜻한 말이잖아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그냥 오늘 컨디션 물어보는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너무 힘들면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이런 말들. 네. 또 뭐 힘들면 좀 도와드릴까요? 어려운 일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좀 네, 어떤 어려움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뭐 간단하게 뭐 주말에 뭐 하셨어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일상적인 또 동료로서 대하는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네, 좀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를 환자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가진 동료로서 대하고 또 업무적인 맥락에서는 좀 존중과 배려와 도움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는 하되 어느 정도 선은 지켜가면서 네, 그렇죠. 네, 네. 이 선을 지킨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 가족분들이든 지인분들이든 평소에도 그런 생각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다가 벌써 2시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한번 말씀을 더 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암을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 또 지금 생존자이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한 말씀씩. 문태진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부탁할게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그 암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암을 걸려봤지만 정신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암에 걸렸다 해서 자초하지 말고
내가 꼭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치료와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병원 측에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권남희님. 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는 나 혼자 암 환자이기에 많이 겁이 나고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암센터에 오시면 모두가 암 경험자들이고 우리를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문득 가수 G.O.D가 부른 촛불 하나의 가사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 가사처럼 어려울 때 제 손을 잡아준 것처럼 여기 암센터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손길을 마다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너무 좋으니까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모두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 하나 잠시 그 노래 하시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날 뻔하면 선생님이 갱년기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뭐 같이 갱년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김경식 원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유, 치료 다 받았으니까, 이겨냈으니까. 근데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이마저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요? 네. 그러니까 이겨낸 사람들이 그 사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겨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자기랑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저기는 상황이 그래 됐으니까 이겨냈겠지 저긴 그래도 뭐 몇 기니까 이겨냈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나는 안 좋은 쪽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혼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예,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 나눠야 됩니다. 그죠. 예, 얘기를 나누고 가까운 사람이든 뭐 지지센터든 또 네. 누가 상담가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에 대한 어떤 오류라든지 네,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받는 그런 상담을 좀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그죠. 혼자 생각하면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톡 콘서트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지역 우리 암센터와 그리고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혼자 주변에 누가 그러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따라가지 마시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상담 받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내시고 이 두 분처럼 이 자리에서 또 다음 누군가를 위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써주신 이야기하느라 애써주신 우리 문태진님, 권남희님 올해 또 두 번째 뵙는데 우리 김경식 원장님 고맙습니다.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걷는 길, 함께 걷는 길 이번에는 앞서 제가 광고를 해드렸죠.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한국무용단 1기가 있어요. 세봄이라는 팀명을 가진 이분들이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2달여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무용단 1기 새봄의 무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득히 맘을 채운 이 온기가 더욱 번져간다. 해달픈 내 마음을 알아주듯 더욱 따스히 나를 다독인다. 나의 별이 되줘 이 삶을 감싸는 따스한 그대 품을 내가 어찌 놓을 수 있겠소. 고단했던 나의 삶에 단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대 곁을 희생이 닳도록 내가 지킬 테니. 오로지 그대란 이유 그 하나로 내가 숨을 쉰다. 못 본 척해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애원하듯이 그대를 원한다. 나의 별이 되줘. 처음 암을 진단받았을 때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내 안의 시간도 나의 웃음도 함께 멈췄죠. 겁이 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하려는 힘이었다는 걸요. 하루하루를 버티던 내가 이제는 하루를 감사히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만이 더 이상 약한 내가 아니에요. 암 치료 후 남은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내가 굳건히 살아낸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암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춤은 아픔의 끝에서 피어난 다시 살아가는 용기의 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당신도 우리처럼 당신도 우리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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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새봄이었습니다. 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기 다 인사 나누기는 그렇고 저기 보자. 임은지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임은지님, 네, 이 무용단에 참가하게 된 뭐 동기? 네. 본인 소개하고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행복하고 매일 감사한 새봄 막내 임은지입니다. 네,
치료를 마치고 뭔가 새롭고 즐거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암생존자 지원센터에서 한국무용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면서 신청하게 됐고, 치료를 하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뭔가 여성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무용이 정말 아름답고 동작이 부드럽고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무용을 배우면서 잃어버렸던 여성스러움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근력도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네. 근력도 튼튼해졌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항상 우리 모두가 무대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오. 자신감을 북돋아 주셔서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자신감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팀원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매주 한국무용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으셔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최병혜님은 어디 계세요? 이쪽에 계시네. 마이크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질문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봄 활동을 하기 전, 하고 난 후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네, 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어디 참여한다는 게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여기 알게 되어서 참 준비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3번의 암 수술을 하면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참 많은 걱정을 시키면서 참 애써 씩씩한 척을 했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힘든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즐기면서 살 겁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한우들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병원 관계자분들과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병혜님이셨는데 오늘은 우시면 안 돼. 왜냐면 화장이 엄청 잘 먹었어. 그대로 예쁘게 가셔야지. 자, 마이크 잠깐 줘보세요. 마이크 어디 갔어? 바꿔서 잠깐 줘보세요. 마이크 일단 잡으셔요. 왜냐하면은 지금 2시 저게 한 2분 빠르더라고요. 시간 조금 더 쓰죠. 애서 공연하셨는데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는 하셔야 될 것 같아. 한 바퀴 돕시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복현동에서 온 미소천사 문명주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진짜 행복했습니다. 멀리서 와준 우리 혜원이 고마워. 네. 우리 최병혜 선생님 하셨고 옆으로. 안녕하세요. 유영미입니다. 우리 동생, 우리 딸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현동에서 온 임성은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이 한국 무용을 통해 가지고 제 마음, 저는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되게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게 다시 피어난,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아주 신나고 즐겁게 살고 있는 이지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혜경입니다. 평소에 한국 무용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즐겁게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 운동하면서 무용이 굉장히 또 운동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손녀, 손자들 지금 보고 있지. 그리고 이런 제가 여기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어머니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성군에서 온 신윤경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덕분으로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2달 조금 넘게 같이 연습하면서 좋은 언니, 동생들과 인연을 맺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가세요. 네. 또 옆으로. 안녕하세요. 박미주입니다. 엄마, 할머니, 외숙모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서재란입니다. 오늘의 이 인연이 시절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신랑 변민규 오늘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사진 많이 찍어줘. 안녕하세요. 김순영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거 안 걷고 우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여기 우리 서방님 우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계자 선생님들 오늘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암센터 통합지지센터에 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민서입니다. 한국무용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아버님 그리고 지금 너무 소중한 존재 우리 어머님 그리고 영원한 대표 소견도 씨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두 분만 돼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인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온 집안에서 다 응원하러 오셨는데 그죠? 근데 한 곡만 청하기는 아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앵콜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 옷을 살짝 갈아입고 오시면 두 번째 작품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장하겠습니다. 세봄팀이었어요.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옷을 잠깐 갈아입는 동안에 정유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세봄 안무 겸 선생님으로 애써주셨는데 화면에는 아까 보니까 자꾸 뒷모습만 나오더라고. 얼굴이 안 나와서 마이크 잠깐 챙겨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연 준비하시면서 이제 선곡하시잖아요. 나름대로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사실 무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우리 단원들의 힘들고 두렵고 행복하고 희망찬 모든 것들을 신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단원들의 그런 감정들을 스토리로 짜고 곡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곡은 나의 별이 되죠라는 곡이거든요. 사실 이 곡에서 감동과 이제 사랑하는 것은 연인이지만 우리 팀에서 이 별에 나의 별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자라는 내용으로 담았고 그래서 동작도 나를 안는 거라든지 꽃을 피우는 동작들로 표현했고 나레이션을 우리 팀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정말 진심 어리게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너무나 잘 표현해줘가지고 저 역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거라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한국무용을 의뢰를 받았을 때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무용을 공연을 기획하는 의도 자체가 암생존자 분들의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취감을 한번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2달 동안 연습을 하긴 했지만 연습은 10회밖에 못했습니다. 10번? 네, 네. 10번을 통해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연습을 매번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런 걱정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단원들이 즐기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서로 응원하고 희망을 갖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뿌듯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도해 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곡은 뭘까요? 네, 2번째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아름다운 나라를 조금 띄어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곡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자신을 행복하게 앞으로 즐겁게 살아가자는 의미를 좀 더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네. 곡 자체가 희망적이고 열정적이고 꿈을 좀 이뤄가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단원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봄팀의 강사님이신 정유진 선생님이셨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소개해 주신 그 곡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여라로 해서 작품 청해 보겠습니다. 한국무용팀 1기죠. 세봄의 무대 이어갑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숨먼잎을 피워나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물건이요 바다 있고 하늘까지 네가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그럴 줄 알고 마지막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이 기가 막힌 또 선곡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이음의 어떤 마무리, 물론 회원권 추첨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마무리를 아주 신나게 매듭지어 줄 것 같습니다. 한국무용 1기 새봄에 예정에 없던 앵콜 공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흥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오세 벌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춤 철로 더덩치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흥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오세 벌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춤 철로 더덩치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취할
와우. 한국무용. 와, 일기 새봄이었어요. 박수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연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타악연희 집단 왁자지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타악연희 집단 왁자지껄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정말 잘하죠? 분위기를 확 살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요 공연 그대로 저기 앞마당 들고 나가서 그냥 병원 전체를 한바탕 휘집어 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즐기셨어요? 2025년 올 한 해 또 열심히 달려왔고요. 우리 톡 콘서트 이음은 내년 11월 11일 또 이날 맞춰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더 좋은 일들이 함께 하기를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전문기관의 좋은 프로그램들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톡 콘서트 이용 여기서 마칩니다. 이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